이미 올해 내내 이제 저랑 내신 대비를 했으니까 뭐 새삼스럽게 오리엔테이션이랍시고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좀 여러분께서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요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수정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나눠 드리려고 좀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께서도 이번이 이제 2학년 마지막 내신 대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말로만 최선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이번 내신 대비에서의 학습이 올해 들어서 아니 여러분이 평생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한다. 이 마인드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아니 부탁이 아니라 강요 아니 강요는 아니고요. 권고라고 할게요. 권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거에서 우리가 삐그덕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본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이란 뭐 이런 거죠. 지각 결석 하지 말고요. 특히 결석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뭐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기준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특히 이제 그 병결하는 애들 있잖아요. 병결하는 애들은요 진단서 끊어오라고 해요. 제가 진단서 안 받으면 저 그냥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은 그냥 여러분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조금 아픈 거 정도로는 저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석은 정말 독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수업이라도 와서 듣는 거랑 보강으로 여기서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아마 천지 차이라는 걸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석은 정말 하지 마세요. 자꾸 일정 꼬이고 여러분 테스트 스케줄이나 이런 거 다 꼬입니다. 웬만하면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결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분은 뭐 거의 해당 사항이 없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가족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간혹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누구 생신이시라고 무슨 뭐 어디 할머니 댁 간다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아니 여러분 사실상 고3이에요 지금. 정말 죄송한데 그런 거 갈 시간 없어요. 그거 나중에 챙기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공부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선에서 커트를 놔야 돼요. 여러분 선에서. 여러분은 보통 어떠냐면요 신난다고 막 가요. 정당하게 빠질 수 있는 사유가 된 거니까 그거 갖다가 학원 선생님이 뭐라 안 하니까.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선에서 커트를 놔야 돼요. 이건 당연하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때는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선에서 커트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거 영상 뭐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보시진 않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제가 학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뭐라 할 거예요 학부모님한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남은 기간. 여러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효율성. 여러분이 영어만을 잘 보는 걸 전 바라지 않습니다. 영어도 잘 보는 걸 원해요. 영어도 잘 보고 다른 과목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지난 중간고사 때 각자 시험 점수를 받았고요. 제가 예상하건대 대부분은 본인 성적에 만족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각자가 부족한 과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메꿀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수학에서 어떤 파트가 약했다면 수학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국어가 막 4, 5등급 나왔다. 그럼 당연히 국어에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영어에서도 성적이 막 4, 5등급 나왔다. 당연히 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메꿀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대학은요, 한 과목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학이나 이런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수학 한 과목 잘하면 대학 가는데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학만 1등급 받고 나머지 7, 8등급 받아봤자 대학 못 갑니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는 거란 말이야, 대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네가 잘하는 과목 있죠. 너네가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사 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사 같은 거는요, 최후순위 과목이에요. 최후순위 과목. 이거는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시로 전환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서 미리 말하는데요. 정시 기준으로 한국사는요, 4등급만 받으면 돼요. 왜? 4등급까지가 만점이거든요. 1등급이나 4등급이나 똑같아요. 정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한국사 만만하다고 쉽다고 이것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1등급 받아서 뭐 할 건데?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당장 부족하고 올려야 하는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과목을 등한시하면 당연히 계속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과목, 그러니까 이게 과목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 가성비가 제일 구린 과목이 뭐냐면요, 바로 국어예요. 국어가 가성비가 제일 구려요. 내가 드린 인풋 대비 성적은 제일 안 나오는 게 국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는요,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영어는 나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어요. 국어에 비하면요. 근데 국어는 공부법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내신용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시용으로 말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성적이 안 나온다면은 고전문학이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암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자서 사갖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 위주로 암기를 해야 되고, 현대문학이나 현대시 같은 경우는 최근 3기년 평가원 기출에서 대부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영어 같은 경우는 만약 정시 대비를 한다면요, 가장 기본 유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듣기, 그리고 18, 19, 20번 4페이지에 나오는 25에서 28번, 그리고 43에서 45번 장문 독해, 여기까지 하면은 57점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맞추면. 그러면은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야만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수학이 딱 인풋 대비 아웃풋이 1대1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수학적 머리가 딸려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고등 수학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등 수학은요, 그냥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건너편에 그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명을 말하진 않을게요. 어딘지 뭐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학원 맞은편에 있는 그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이 정말 수학 많이 시키기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수학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애들 죄다 막 수학 점수가 막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 다니는 애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인풋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근데 국어나 영어는 인풋을 많이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사실 정시를 기준으로 말했지만 이건 정시뿐만 아니라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야기의 골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번 시험에서 분명히 각자 부족했던 약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뻔히 아는 단어인데 틀렸거나 실수로 틀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법에서, 아니면 영작에서 각자가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다 오답 노트를 쓴 거고요. 맞죠? 그 오답 노트 때 여러분이 쓴 거 자체가 나한테 보여주기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본인의 다짐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여러분께서 좀 똑똑하게 좀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시간의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뒷시간,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시간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타임이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업 끝나고 자 오늘 고생했다 잘 가라 해도 여러분이 먼저 와서 저한테 뭐 하나라도 얻어가야 돼요. 질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오늘 수업 시간에 뭘 들었는데 이 부분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다시 한 번만 이거 알려달라 라고 하던가, 이런 액션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한테서 최대한 많이 뜯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단어가 부족하니까 단어 연습할 수 있는 셀프 테스트지 뭐 넉넉히 한 10세트 뽑아달라, 아니면 20세트 뽑아달라, 제가 시간 두고 풀겠다 라던가, 그런 걸 아니면 카톡으로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번 내신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행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뭐 테스트를 마무리 못해서 일찍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사실 그동안 제가 수행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빼준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에세이 같은 거 부탁하면 제가 첨삭도 봐주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분해석 테스트를 오늘 다 못했는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하면 안 되냐?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해오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탁한다면
그 정도는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어는 예외가 없습니다. 단어만큼은요 제가 예외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페널티 쓰라고 했을 때도 집에 가서 써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바로 말할게요. 그 부탁하지 마세요. 왜? 안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갖고 제 시간에 보내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안 들어줄 겁니다. 저는 그냥 그날 마무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제가 뒷시간에 학원이 있어서 갔다 오세요. 그날 저는 마무리를 어떻게든 시킬 겁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세 가지로 많이 줘요. 뭐 페널티를 쓰게 하든 아니면 뭐 재시험을 보게 하든 아니면 셀프 테스트지를 주든 이거는 내가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셀프 테스트지를 주는 걸 제외한 단어 페널티를 쓰든 재시험을 보든 이거는 당일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변수를 겪고 싶지 않다면요. 그냥 잘 외워오세요. 이러면은 뭐 애초에 남고 뭐하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지금이나 초반 보니까 단어 개수가 적으니 여러분이 오늘 단어 시험을 다 대부분 잘 보셨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점점 단어 범위 늘어나고 유의어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너네가 이제 단어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모의고사 외부지문 단어장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선생님 다음에 시험 볼 범위를 저 연습하기 연습지 좀 주세요라고 미리 말한다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만 해달라는 거야. 어쨌든 단어는 타협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명심하세요. 저한테 부탁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안 들어줄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얼른 봅시다. 니네 수행평가 언제 본다 했지 참? 11월 말이 됐나? 이달 말에 저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이 중요성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실컷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봅시다. 아니 분필이 맨날 오네. 잠깐만. 자 봅시다. 여러분이 진도를 이미 학교에서 다 나간 이제 교과서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뭐 교과서야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역시나 이제 내용 관련된 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법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교과서에서 내기 가장 좋은 소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요, 물론 이제 도식화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 상세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제목을 좀 보자면 과제목은 Find and do what you love. 그러니까 너가 사랑하는 것을 찾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과제목이 나와 있고 본문 제목을 보자면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그래서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oday, 오늘날 it is common knowledge. 상식이랍니다. 뭐가? 대절 이하가요. 가져오진 주어죠. Butterflies go through an egg caterpillar pupa cycle. 그래서 나비가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의 이 순환을 주기를 거쳐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However, 그러나 until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만 해도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regarded the butterfly and the caterpillar as entirely different creatures. 뭐라고 생각했냐? 이 나비와 애벌레를요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인식을 했답니다. 여겼답니다. 지금이야 이 두 생명체가 같은, 그러니까 진화가 되고 변태가 된 생명체, 동일한 생명체란 걸 알고 있지만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insect, 곤충들이 were evil creatures, 사악한 생명체라고 여겼답니다. They came from what? 그러니까 진흙에서 오는 좀 사악한 생명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butterflies, 나비는요, were considered 여겨졌는데 summer birds,
여름의 새로 여겨졌답니다. 그리고 it was commonly believed 일반적으로 믿어졌는데 대절이라고 they just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and vanished in the fall. 자, 얘네들이 어떻다? 따뜻한 날씨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vanish 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여기에서까지 봤을 때는 그냥 옛날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여기 vanish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죠. 사라지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단어가 vanish라는 단어죠. vanish는 무슨 뜻이죠? 추방하다는 뜻이에요. 추방하다. 추방하다. 밴이잖아. 밴이 뭐야? 금지하는 거잖아. 이 나라에 있는 걸 금지하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다, 추방하다 이런 뜻. vanish는 사라지다. 됐죠? disappear의 뜻이죠. 자, 넘어가서 in those days 그러한 시대 그 시대에는요 one woman stood out as a pioneer. stand out 하면은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이런 뜻이야. 형용사로 쓸 때는 remarkable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outstanding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자, 한 여성이 선구자로서 눈에 띄었는데요. Although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was considered old and weird. 곤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was considered 여겨졌대요. 이거 우리 어법 특강할 때도 많이 배운 건데 be considered 나오면 뒤에 보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odd, weird 이렇게 형용사 보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되게 기묘하게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she observed many cases of insect metamorphosis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녀가 관찰했답니다. 곤충 변태의 많은 사례들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recorded 기록했습니다. These invaluable scientific observations. invaluable 하면은 아주 가치 있는 이란 뜻이죠. 이거 in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러한 굉장히 가치 있는 과학적 발견들을 기록했습니다. Through her unique paintings. 그녀 자신의 고유한 그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사진 기술이나 이런 게 뭐 잘 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600년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을 다 그림으로써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was Sibyllia Marian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본문 2. 그러면은 이제 이 글은 우리가 본문 1을 통해서 파악을 한 게 일단은 굵직한 소재가 곤충이죠, 곤충. 일단 곤충.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곤충을 연구하는 곤충학자 자체가 일단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곤충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연구한 어떤 여성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동식물학자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말한 어떤 일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일치 문제로 자주 나오죠. 마찬가지로 일치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가능성,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해야겠죠. 자, 마리아는 1647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When she was still little, 그녀가 여전히 어렸을 때, she became very interested in painting flowers. 그녀가 이 꽃을 그리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답니다. 에리센, 자 뭐라고 말해지냐? 대절이야로 말해지는데, she once climbed over wells in neighbor's wall. 자, 그녀가 한때는요 담을 넘었대요. 어떤 부유한 이웃의 그 벽에 담장을 넘어갔답니다. 왜 넘어갔냐면 to find flowers that she could paint. 그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넘어갔대요. 이런 일화가 있대요. 자, 그래서 she took some tulips. 그녀가 이 몇 송이 튤립을 이렇게 따간 거야. Without the owner's permission.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이게 따간 거죠. 그래서 she must have been unaware. 이 발음이 헷갈리네. unaware. must have quickly 나왔으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별거 아니지만 잠깐만 보자면, 자, 우리가 must에 have quickly를 쓰면은 이때는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must have quickly를 쓰면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요 뜻으로 해석합니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동사의 have pp를 쓸 때 보통 여기서 끝나진 않죠. 시리즈가 몇 개 더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자면, 자, 또 대표적인 게 should have pp가 있죠. 자,
자, should는 알다시피 뭐뭐 해야 한다니까 should have pp를 쓰면은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have pp랑 조동사랑 결합이 되면은 이 조동사를 과거처럼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 했어야 한다는 거죠. 뭐뭐 했어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죠. 후회 표현. 아,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cannot have pp가 있죠. cannot have pp. 자, can도 우리가 추측의 의미로서 뭐뭐일 수도 있다. 이게 may의 뜻이 있죠. 근데 cannot이 되면은 뭐뭐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뭐뭐일 리가 없다. 근데 cannot have pp가 붙었으니까 뭐뭐였을 리가 없다. 뭐뭐였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y가 있죠. 여기서 may로 쓰기도 하고요, might로 쓰기도 합니다. may나 might 둘 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have pp를 쓰면은 may는 이제 애초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의 pp 시리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일단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시 한번 조동사에 have pp가 붙으면 과거처럼 해석한다는 것.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지금 이게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녀가 어렸을 때, 그 메리언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must have pp라는 형태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be unaware of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be aware of 하면은 뭐뭐를 알고 있다지만 on이 붙었으니까 뭐뭐를 알지 못하다. 그러면 그녀가 몰랐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녀가 몰랐음에 틀림없어요. 뭐를? How expensive they were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것들이, 즉 튤립 말하는 거죠. 그 튤립이 얼마나 비쌌는지를 알지 못했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오히려 알았으면 저희들 아니야? 야 이거 따가워 갖다 팔고. 네, 어쨌든 When little Maria confessed her act. 자, 어린 마리아가 그녀의 행동을 confess했을 때, 이제 시인했을 때, 자백했을 때, the neighbor asked. 자, 이웃이 asked 했답니다. 요청했는데요. To see the painting. 그 그림을 보겠다고 요청을 했대요. 보통 우리가 ask 뒤에 투부정사를 자주 쓰진 않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ask가 물어보다 또는 요청하다의 뜻이 있잖아. 근데 ask가 언제 요청의 뜻이 되냐면 ask for가 나오거나 아니면 ask의 투부정사가 나올 때, 이때는 요청의 뜻이 됩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닐 때는 질문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요구의 뜻이 되는 겁니다. 요구, request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웃이 그 그림을 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자면 seeing her painting. 자, 그녀의 그림을 봤을 때 he was impressed. 그가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어요. 소대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하다. 그가 너무나도 감명받아서 that he only asked for. 여기 있는 ask for로 나왔네요. 역시나 요청의 뜻이에요. 그는 오로지 요청하기만 했답니다. 그 그림을요. as compensation. compensation은 보상이죠. 보상. 됐나요? 자, 그래서 보상으로서 그 그림만을 요구했대요. 야, 너 이거 튤립 따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돈 내놔가 아니라 이제 그 그림으로 달라고 한 거죠. 자, when she was 13, 그녀가 13살이었을 때 Marion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자, Marion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곤충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발달시키기를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반 일화를 통해서 일단 이 사람이 자연적인 생물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보여준 거죠. 꽃 그림 그리려고 꽃을 따갔다고 했으니까. 근데 13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곤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내추럴리스트라고 하죠. 내추럴리스트. 예, 동식물을 전부 다 연구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이미 다 읽어서 알겠지만 실제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질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 지금 초반 어릴 적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그림 그리는 거에도 사실 되게 좀 소질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그 교과서 보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보셨죠? 그래서 되게 잘 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 중 하나가 다중어진 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는데 다만
for a young girl 이라는 의미상의 주어도 껴있는 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보자면 자, it wasn't usual for a young girl. 어린 여자애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흔치 않았대요. 투부정사 하는 게 뭐냐? To be passionate. 어떤 열정을 가지는 게요. 뭐에 대해서? About caterpillars, spiders, and other insects. 그러니까 애벌레나 거미나 다른 곤충들의 관심을 여자애가 가진다는 건 사실 흔치 않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Maria는 was obsessed to the point. 자, 이 to the point 하면은요, 여기서 to는 뭐뭐로 또는 뭐뭐까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포인트는 정도라고 해석하세요. degree로 해석하세요. degree.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요? 정도까지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냐? 대절 이하하는 정도까지인데요. 대절 이하를 보자면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자, 그녀가 때때로 그것들을 지켜볼 정도까지. 그래서 for weeks on end라고 나왔죠. 바로 몇 주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것들을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켜볼 정도까지만큼 메리언이 아주 이렇게 좀 완전 푹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obsessed 같은 표현과 우리가 좀 약간 좀 바꿔 쓸 수 있는 거. 푹 빠져 있는 거니까 be absorbed in 이런 표현으로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EH 같은 거 나올 때요. be absorbed in 하면요. 뭐뭐에 몰두하다는 뜻이죠. 뭐뭐에 몰두하다, 뭐뭐에 매몰되다, 뭐뭐에 집중하게 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일치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어휘니까 이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she carefully painted. 그녀가 세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Each step of their life cycles. 그것들의 생명 주기의 각각의 단계를 아주 세심히 그렸는데요. Depicting even subtle changes. depict는 이제 우리 묘사하다, describe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묘한 변화들까지도 묘사하면서 이제 각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가 13살이었대요. 13살. 자, 이어서 갑니다. 본문 3번. Even after Marian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자, 심지어 마리안이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게 된 후에조차도 그녀의 곤충에 대한 열정이 did not die down. 아무래도 죽지 않았답니다. She kept caterpillars and butterflies at home. 이건 좀 심한데? 어쨌든 그녀가 집에다가 애벌레와 나비를 길렀대요. 집에서 길렀대. In order to study and paint them. 그들을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려고요. T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자, 변화의 각각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she spent many nights awake. 자, 그녀가 많은 밤을요 깨어 있는 상태로 보냈답니다. 여기서 원래 awake는요, 엄밀히 말하면 뭐랄까 좀 저기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용어가 유사 보어 같은 애거든요. 유사 보어.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같이 쓰인 놈인데 엄밀히 말하면 목적격 보어는 아니고요. 그냥 깨어 있는 상태로 보냈다. 그냥 이 동사를 수식하는 그냥 부사예요. 자, 넘어가서 watching and waiting. 관찰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열정이 안 식는 거죠? 계속 지속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식물 좋아하고 곤충 좋아하고 하고 그래서 막 그림 그리고 하더니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결혼해서 애까지 나오는데 집에 막 뭐 애벌레 기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The inner house. 그녀의 집에 were so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또 소대품입니다. 이렇게 또 자주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도치된 거 보이세요? 도치된 거? 이런 거 스위치로 내기 좋죠? 스위치. In her house가 주어가 아니에요. 전명부잖아. 전명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사 도치된 거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다. 주어 자리를 보면은 many plants and jar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형 동사가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스위치 문제로 잘 나오고 어법 문제로 내기 좋으니까 놓치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that은 뭐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냥 쉽게 말하면 소대품이에요. 소대품. 그래서 해석할 때는 너무나 많이 이런 애들이 있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시 그녀의 집에는요 이제 많은 식물들 그리고 곤충이 있는 병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녀의 주방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more like a research lab.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였다? 연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대요. 실제로 주방인데. 아니 주방인데 막 벌레 날아다니고 막 전 좀 극혐인데 어쨌든 그랬대요.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거의 20년의 노력 끝에 Marion이 published, 자 드디어 이 책을 출간했답니다. A book about insect. 자, 이 곤충에 관한 책을요 1679년에 드디어 출간을 했대요. There had already been books about insect.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내용 일치해서 내기가 좋은 겁니다. 자, 이 마리언이 곤충에 관한 책을 최초로 출간한 거는 아니죠. 최초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미 곤충에 관한 책이 있었다고요. 이미 있었어. 자, 이런 내용을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리언이 곤충에 관한 책을 최초로 출간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초로 출간한 건 아니에요. But Marius was special. 하지만 메리언의 책은 특별했답니다. 최초의 출간은 아니지만 이 메리언이 출간한 책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다는 거죠.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 뭐가 특별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While no other books, 자 어떠한 다른 책에도 had ever depicted, 묘사된 적이 없었답니다. The full life cycle of insects니까 그 곤충들의 완전한 생명 주기를 묘사한 책은 어떠한 것도 없었던 반면에 메리언의 책은요, 이거 소유대명사죠? 메리언의 책은 show, 보여줬습니다. Each stage of metamorphosis in detail. 그러니까 상세하게 변태의 각 단계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완전 풀 버전을 보여주는 책이 없었는데 메리언의 책이 최초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간은 최초가 아니에요. 근데 생명 주기의 풀 버전을 보여준 건 최초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최초였다고요. 책 출간 자체가 최초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In addition, 게다가 메리언은 드러냈는데 Th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things. 생물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또 밝혀내기도 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illustrating insects. 곤충을 illustrate 함으로써, 그림으로써요. 어떤 곤충들이냐? Within their natural surroundings. 그들의 자연 주변 환경 내에 있는 곤충들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곤충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생태계 어떤 특정 생태계 안에서 곤충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생태계에서의 뭐 먹이 사슬이 될 수도 있고 이 곤충이 살기 위해서 뭘 잡아먹고 반대로 이 곤충은 누구한테 잡아먹히고 이런 환경들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잘 못 자라겠구나 하는 당연히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곤충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했다?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illustrate 한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생물들 간의 관계성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다른 곤충에 관한 책에는 그냥 뭐 단순한 내용이 있었겠죠. 뭐 머리 가슴 배로 돼 있고 얘가 보통 몇 센치에서 몇 센치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있었겠죠. 근데 메리언은 그걸 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심지어 진화되는 과정까지. 게다가 이 특정 곤충과 상관관계가 있는 그 관계성까지도 표현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This was different. 이것은 달랐어요.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는데요.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 좀 보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displayed,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 only single specimens on a plain background. plain background니까 그냥 단순한 배경에 단 하나의 스페이스맨은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만의 표본을 그냥 보여주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엔드 20 아닌데 엔드 데이예요. 엔드 데이. 여기 못하는데요. 이 위치가 밝힌 게 이거예요. other drawings. 복수형이잖아. 그래서 엔드 20이 아니라 데이로 써야 됩니다.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시고. 자,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는데 그 다른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는요, 메리언이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그냥 하나의 표본, 단순한 배경에 하나의 표본만 있었다고 했잖아. 다른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 자, in an era, 어떤 시대에 when most scientists perceived plants and animals individually. 관계부사 when이죠. 그럼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식했던 시대래요. 뭘 인식했어? 식물과 동물들을 개별적으로요. 됐어?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individually가 부사형이죠? 오형식 구조 안 됩니다. perceive는요. 알겠죠? 뭐뭐를 뭐뭐하게 인식하다니까 뭔가 오형식처럼 보이는데요. 오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형인 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사형 주의.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개별적으로 여겼죠.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이렇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당시에 메리언은 paid attention, 주의를 기울였답니다. 어디에? To how they fit together. 그것들이,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동물과 식물 말하는 거죠. 동식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에다가 이제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 사람은 내추럴리스트다. 곤충 연구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곤충을 가장 많이 연구를 하긴 했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잖아요. 곤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생물들과 연계해서 식물과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동물과도 이 곤충을 잡아먹는 어떤 동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이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자, 다음 이게 뭐 이제 그림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번. 자, 본문 4번 보고 좀 쉬었다 할게. 알았지? 봅시다. Many years passed. 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Marion moved. 자, Marion이 이사를 갔는데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갔대요.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그냥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자, 그녀의 그림을 판매할 수 있었고요. And view. 자, view는 sell 갑자기죠. 볼 수 있었습니다. Marvelous and exotic, very fly specimens. 자,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그리고 exotic하면 약간 이국적인 이런 거죠. 이국적인 그런 왜 버터플라이가 왜 나비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 그 나비의 표본이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표본이 어떤 거냐면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그러니까 다른 열정적인 사람이 이미 수집을 했었던. 여러분 항상 헤드피피 해석할 때 이미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해주세요. already를 붙여서.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이 이미 수집을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나비의 표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대요. 암스테르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일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however,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stuck in cases. 자, 그 이런 그냥 케이스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생명체가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생명체를 seeing 보는 것은 only made Marion desire. 이 desire가 동사로 쓰이면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일 때는 열망이잖아. 그러니까 동사로 쓰일 때는 want랑 똑같거든. want랑 want 뒤에 투부정사 쓰지. 그래서 desire 뒤에도 투부정사 온 거야. 그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사역동사도 made가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desire 동사원형 형태 나와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냥 진열대에 그냥 박혀 있는 이러한 죽어 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 see 주어져 보는 것은 오로지 메리언이 desire 뭔가를 열망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뭘 열망하게 만들었겠어?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 그들의 진정한 서식지, 실제 서식지에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creatures를 가리키는 거죠. creatures.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약간 문장 패턴을 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장. 지금 이제 준동사 여러 개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잘 봐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 죽어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은 결국 메리언으로 하여금 걔네들이 실제 서식지에서 사는 걸 보고 싶게 만들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할 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 거잖아요. 보통 이런 패턴이 이제 보통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안 써도 돼요. 올이나 왓절로 시작해서
여기 중간에 do가 나오고 그리고 비동사의 동사원형 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하고 싶은 거라고는 오로지 이러한 것뿐이다. 똑같아요. 주어가 하고 싶은 거라고는 이러한 것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 일치해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패턴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좀 필기를 하세요. 다시 써드릴 테니까 잘 보이게